네, 예, 음, 시작하죠. 오늘 20페이지 그냥 처음, 오늘은 네, 제가 딴 거로, 네, 예, 요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우리 인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일단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게 세포 단위로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장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온 몸의 모든 세포들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 주로 이제 어떤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그 주요 것 어, 주요한 어떤 것들을 장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장육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장육부라고 하는 거는 5개의 장과 6개의 부가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오장육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히 얘기한다기보다는 굳이 따지고 들자면 오장오부 또는 육장육부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 뭐랄까 우리 몸도 이제 작은 하나의 우주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어떤 5개의 어떤 중요한 걸로 보는 이제 동양적인 사상이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이라는 관점으로 나눈 게 오장오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고 그게 12시간 12시간 돼 있고 1년도 12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으로 할 때는 12나 6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육장육부다.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외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5장 5부 또는 6장 6부로 나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동양적인 관점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장부가 서로 연결돼서 연합해서 일을 해서 돌아가는 게 우리 몸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장은 뭐고 부는 뭐냐? 자, 장은 속이 꽉 차 있는 기관이 장이에요. 그리고 부는 속이 비어 있는 기관이 부예요. 다시 말해서 주머니처럼 생긴 게 부예요. 자, 예를 들면 간 같은 경우 간은 속이 꽉 차 있고 그 꽉 찬 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죠. 그러면 장에 장과 연관이 된 부가 뭐냐면 담이에요, 담. 담이라는 거는 쓸개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쓸개 주머니. 예. 자, 그래서 어, 뭐 옛날 속담에 보면 간 쓸개 다 빼놓고 일한다. 뭐 이런 속담도 있고 간담이 서늘해진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간과 담은 둘이 같이 작용하고 보통 장이 주 역할을 하고 부가 보조 역할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는 별로 좀 덜 중요하다 이건 아니에요. 부도 매우 중요한데 아무튼 간이 주 역할을 하고 부가 보조 역할을 한다.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옛날 사고방식일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부부가 있다면 뭐 남편이 주 역할을 하고 부인이 보조 역할을 한다. 근데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작은 역할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은 바깥에서 돈을 벌어오면 뭐 부인은 뭐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지만 이제 이 옛날 식으로 본다면은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그걸 갖고 부인이 살림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역할이 이제 주역할 보조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장 오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은 뭐가 있고 부는 뭐가 있냐. 자, 요거 이제 그 아까 제가 잠깐 음양오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순서대로 보면 5개의 장이 뭐냐면 간심비패신이에요. 예, 그래서 간장, 간을 간장이라고 얘기하죠. 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심은 심장, 비는 비장, 폐 또는 폐장, 신 또는 신장. 이렇게 5가지의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5가지의 장에 매칭되는 또 5가지의 부가 뭐가 있냐? 담소위대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담은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쓸개 주머니, 쓸개 주머니가 담이고요. 소는 소장, 그 다음에 위는 위장, 대는 대장, 방은 방광. 그래서 부는 보면은 다 그냥 주머니예요. 그 안에 뭐가 꽉 차 있어서 그 안에서 뭔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놓으면은 주머니 안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예, 예를 들어서 대장 같은 경우는 대장 안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과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가득 차 있죠. 거기다가 우리 몸에서 배출한 소화액, 그래서 대장은 비어 있는데 소장 대장은 비어 있는데 소장 대장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과 소화액과 그다음에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들이 거기서 뭔가 작용을 해서 작용을 하는 게 그런 게 부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우리 몸은 그 간신비패신이라는 장과 담소위대방이라는 부에서 작용하는 그 작용들로 우리 몸이 돌아가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왜 하냐 하면 우리가 결국 활동한다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소화된 영양소를 어, 적절하게 온몸에 보내주거나 그 우리 몸에 활동하는 걸 대사활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소화시키는 것도 대사활동이고 그 다음에 흡수하는 것도 대사활동이고 배출하는 것도 대사활동이고 노폐물을 보내는 것도 대사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어, 그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흡수하고 그 흡수한 걸 갖고 온몸에 필요한 걸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사용되고 나머지 그 노폐물들을 배출하고, 요걸 하는 것들이 장의 역할인데, 첫 번째, 음식을 먹은 걸 소화를 하려면은 소화액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소화액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화된 거를 흡수되게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장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음, 비장하고 위장. 자, 위장이 음식을 먹으면 그 죽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액을 뿌려줘 갖고 살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강한 산으로 얘가 죽 상태를 만들어서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위장이고, 그 위장이라는 부고, 예, 그것과 연결된 게 비장인데, 비장은 사실은 요즘은 이제 그 비장과 췌장으로 나누는데 옛날 거기서는 비장과 췌장을 같이 그냥 다 비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비장과 췌장이라고도 하고 이자와 지라라고도 하고 뭐 아무튼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들어만 두세요. 아무튼 비장이 소화액을 만들고 소화된 영양소를 어, 쓰게 해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비장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소장, 대장에서 흡수를 하죠. 소장에서 흡수를 해주죠. 자, 소장에서 흡수를 해주면 그게 간으로 넘어가요.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가 간으로 넘어가면 간에서 일단 영양소만 왔는지 독소도 왔는지 그걸 다 체크를 해서 혹시라도 독소가 왔다 그러면 독소를 해독을 해줘요. 그래서 간에서는 들어온 영양소에 대해서 걸러주고 감독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양소를 어떤 형태로든 이제 세포에 보내주는 거 또는 저장하는 거 많이 먹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또 남는 걸 또 세포에 보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간이에요. 그래서 간은 그걸 어떻게 하냐? 혈액에 실어서 자 그러면 그렇게 잘 관리를 하면 그거를 누가 보내주냐? 심장이 보내주는 거예요. 심장은 이렇게 혈액에다 그 영양소를 간에서 담아오면 펌프질을 통해서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다. 자, 이때 영양소를 우리가 써먹으려면 산소가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는 그럼 어디서 하냐? 폐에서 받아와요. 예. 그래서 폐와 간에서 혈액에 실어서 온 영양소와 신선한 공기를 심장이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온몸에서 영양소를 다 이제 골고루 쓰면은 그걸 쓸 때 산소가 필요하고 그런 작용을 하고 나면은 그 찌꺼기가 생기겠죠. 자, 우리가 장작으로 불을 피우면 나머지 남은 재가 생기듯이 우리 몸에서도 영양소를 다 태워서 활동을 하고 남은 찌꺼기가 남아요. 그걸 나중에 신장에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한 번에 다 그냥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두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5가지 장에 대해서 장부의 오장 오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요약하자면 장에는 간신비패 신이 있어요. 자, 네. 간은 어떤 역할을 한다? 받아들인 영양소를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를 해서 영양소가 잘 쓰이도록 관리하는 게 간의 역할이고, 심장의 역할은 온몸으로 그 영양소를, 그러니까 혈액에 담은 영양소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심장이고요. 비장은 소화하고 그 소화된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그게 비장이고요. 그 다음에 폐는 그런 영양소를 태워줄 때 필요한 산소를 혈액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에너지 대사를 하고 난 노폐물들을 걸러주는 게 신장입니다. 네. 그리고 자, 아까 부라 그랬죠? 오부는 뭐냐? 담소위대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담은 쓸개즙을 담아두는 자루인데, 자, 쓸개즙도 마찬가지로 간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영양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중에 쓸개즙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사실 되게 커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쓸개즙은 엄청나게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쓸개즙은 뭐냐? 쓸개즙은 이제 포장에다가 보내주는 소화액은 아니고 쓸개즙이 소화를 시켜주는 건 아니고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물질이 쓸개즙이에요. 예. 그래서 쓸개즙이 안 나오면 지방 소화가 안 돼요. 예. 지방을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쓸개즙이고 쓸개즙이 하루에 몇 리터가 나와요. 예. 그래서 간의 역할 중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쓸개즙인데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담은 쓸개즙을 담아두는 그래서 쓸개즙을 담아두는 게 왜 필요하냐? 쓸개가 없어져도 쓸개를 잘라내도 쓸개를 제거해도 간에서 쓸개즙은 계속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쓸개즙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자루에 담아두질 못하면 쓸개즙이 분비가 되더라도
많이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정수기 중에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게 있어요. 걔는 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되게 느리기 때문에 항상 저장 탱크를 만들어줘요. 예. 근데 역삼투압 정수기를 저장 탱크 없이 한다 그러면 물을 받으려고 그래도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 한 잔 먹으려면 누르면은 한 5분 10분을 기다려야 물 한 잔을 받아서 먹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저장 탱크 없는 역삼투압 정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쓸개 주머니 없는 사람은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위장에서 잘게 쪼갠 음식을 실제로 소화 흡수하는 게 소장이고요. 대장은 남은 흡수하고 남은 것들에서 수분을 쫙 빼서 변으로 잘 만들고, 그래서 또 변도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변을 잘 갖고 있다가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변을 놓아야지 하면 그때 나오게 하는 그게 대장이에요. 자, 그럼 대장은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수분 조절이라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게 되게 많은데 대장이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똥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음, 수분 조절을 한다라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장 안에 사실은 균들이 제일 많이 살아요. 예. 물론 소장에도 균이 많이 살지만 대장 안에 균이 제일 많이 살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제2의 어떤 에, 이, 이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활동하는 그게 대장인 거예요. 그리고 방광은 신장에서 걸러낸 소변을 담아두는 담아두는 에, 장기가 방광이에요. 그러면 소변만 담아두는 거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방광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광이 난로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사실 우리가 겨울에 뭐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걸 체험할 일이 잘 없는데 그 추운 밖에서 만약에 노상방뇨를 한다. 뭐 남자들은 사실 노상방뇨를 좀 많이 하지만 아무튼 추운 겨울에 노상방뇨를 하다 보면 몸이 부르르 떨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따뜻한 소변이 빠져나가니까 체온이 내려가서 몸이 버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은 오줌 보고 오줌만 담아뒀다가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를 따뜻하게 하는 되게 강력한 이 난로의 역할을 해줘요. 자, 그래서 예, 음, 오늘 얘기한 거 한 번에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예.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니까 야, 이거 뭐 너무 어렵다, 기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흘러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제처럼 뭐 고혈압이니 당뇨니 이런 걸 얘기할 때 이 장과 부가 하는 역할을 해서 어떤 게 어떻게 된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5장 5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설하고 건강을 유지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할 수 있는지 쭉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결국 네, 이 기본적인 거 오늘 제가 메모를 하면서 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이런 흐름을 그리면서 건강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혜 감사합니다. 리더님, 승혜 리더님도 잠깐 네, 남음해줘요. 네. 어제 제 메모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그냥 귀로 듣고
듣고 머리로 이해하기만 했는데 메모하면서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오장 오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앞으로 건강 공부하는데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오픈방이 계속 공지로 떠 있어서 네, 40분에 일단 들어오게 하는데 시간 조정이 가능하면 네. 40분부터 해도 괜찮아? 승혜 리더는? 7시 40분이요? 응, 7시 40분. 네. 좀 8시 10분이나 20분까지 할 수도 있거든. 어, 그 조절이 가능하면 전 시간 네. 거를 좀 좁혀달라고 부탁을 하고 7시 네. 반에 들어올 수도 있게 노력을 네. 해볼게. 네. 애초에 한 아무래도 대로. 조금 일찍 끝나는 게 좋은 게 그치. 이설이가 이제 등교를 하는데 제가 준비를 음, 해놨지만 네. 음, 제가 도와줘야 될 게 있고 해서 한 10분, 15분 이때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3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들어와서 하는 걸로. 근데 그건 네. 아직은 결정된 거 아니고 네, 바로 전에 40분에 본 미팅이 시작해도 있어서. 괜찮아요. 아, 네. 알았어. 그럼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쉬고 월요일 날 다시 아침에 만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